전자상거래의 중심이 이베이에서 아마존으로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넘어갔는지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이제 아마존에서는 내가 원하는 제품 하나면은 이 제품은 딱 하나밖에 보여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따로 들어오는 사업자는 많이 있지만 보여지는 제품은 이 하나, 그러니까 요 하나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와 이베이에서 하지 못하는 그 아마존만이 하는 이런 이제 이 데이터 구축과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추천하는 이런 부분이 지금 같은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존은 처음부터 모든 걸 팔려고 했대요. 처음부터 책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단지 책이 이게 표준화가 잘 돼 있고 그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어필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아마존이 이 책을 이제 팔면서 사람들이 책을 구매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책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거의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빅데이터나 뭐 인공지능 이런 것처럼 책을 추천을 해줬어요. 근데 그게 최초였거든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인지도가 팍 올라갔거든요. 당신과 비슷한 사람이 이런 책을 샀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책을 통해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서 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품 구색을 이제 막 늘렸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책에서 다른 제품으로 이 사업 영역을 확대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러다가 아마존 망하지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선을 너무 넓혔다고. 사실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베조스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넘어가지고 이 이제 정말 다양한 그 이제 그 상품군을 이제 취급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아마존이 커지는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미 오프라인에서 이제 아주 큰 메이저 사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망했지만 토이자러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인형. 근데 엄청나게 오프라인 그 매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상품을 아마존에 들어와서 판매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토이자러스 사이트를 만들어서. 근데 토이자러스 이쪽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이 아마존 그 웹사이트가 더 많이 매출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관계를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이자러스 매출이 팍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된 그 매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오프라인의 그런 강자들, 유통적 카테고리 킬러, 백화점 이런 것들을 입점시켜가지고 하면서 이 이커머스의 이제 최강자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이베이처럼 이제 1대1로 경매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아마존이 안 했는데 나중에 이걸 아마존이 도입을 했어요. 근데 훨씬 더 체계적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베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존이 하겠다고 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더 성공시켜가지고 다른 경쟁업체들을 죽이는 거야. 그게 아마존의 지금 최고로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영 뭐 원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중화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질문할 때에 아마존이 책으로 출발했으니 집중하자면은 책에 집중해야 된다. 이 생각이 이 경영의 원리적인 차원에 봤을 때에 오류의 하나라는 거죠. 뭐냐? 이 베조스가 처음 생각했던 게 아까 이제 우리 그 김전 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everything store.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갖고 그 첫 번째 아이템으로 이 책이라는 걸 선정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존이 이 온라인 도서 유통 매장으로 출발했으니 왜 저 사람들이 자꾸 다른 영역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이제 부인한 거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이 없었기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온라인 이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전체로 넘어가고 있으니 그 리테일 부분, 그 여기서 이 중요한 이제 그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게 이 그 월마트 같은 경우. 그 샘 월튼에 대한 연구를 이제 베조스가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그 월마트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땅을 갖고 있는데 땅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봤고 우리는 온라인 공간인데 여기는 컴퓨터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것이라고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시각이 지금까지 이제 온 부분에서 보면은 결국 집중하는 뭐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게 이분들이 집중하. 그래서 에브리싱이라는 게 딱 적합하게 맞는. 에브리싱은 원래는 나싱하고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책임은 아무의 책임도 아닌 것처럼 모든 근데- 생각했던 건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 지향점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건 자꾸 카테고리 집중하는 게 문제가 되는 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베이하고 아마존하고 차이는 뭐냐면 이베이는 물류에 신경을 안 썼어. 거기서 팔았으면 판 사람이 자기들이 보내줘야 되는 알아서 거야. 자기들이. 근데 아마존은 자기네가 물류까지 해. 근데 이게 좀 약점이긴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네 창고에다 물건을 넣게 해. 그러니까 그래야지 팔 수 있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은 이용하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물류에 대한 그 예를 들어 비용이나, 판매자 물류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되니 적절한 수수료를 내고 위탁해 주는. 근데 그 수수료가 꽤 그러니까, 세요. 그러니까 수수료는 이제 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운데서 보증을 해주는 거지. 이베이는 이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딱 끝나면 괜찮은데 그런 정도까지만 하면 선의를 봐주는데 이제 나중에 또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사입을 했어요. 창고에다 넣었어. 이게 잘 팔려. 그럼 자기네가 그 물건을 직접 사갖고 자기네가 팔어. 이게 심판이 선수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물건을 파는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면 참 욕을 좀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파는 사람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을 없애버린대. 뭐 이렇게 뭐 좀 잘못했으면 그런 것 때문에 참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아마존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하면서 아마존의 혁신 정신이라는 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야 이게 뭐 뭔가를 파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는 뭐 드론까지 뭐 그런 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존의 초장기적인 끊이지 않는 혁신 정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회사를 그냥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 정도 생각한다면은 그 진짜 아마존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로 보여져요. 제가 몰랐습니다. 네, 아마존의 출발은 뭐 전자상거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주 비즈니스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고민하는 이제 그런 전방위적인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오마이갓.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롭게 바꾸어서 새로운 뭔가의 의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아마존에도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뺏겼던 거는 대부분 실패했고 독자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원칙을 만들었던 건 대부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평가하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뭐가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우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앞가름을 하는 정도, 입막음하는 정도에서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일어나는 원초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그 전체를 개선하는. 이분들이 처음 만들었던 이 그 웹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게 규모가 갑자기 커지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부분 수정해서 우선 돌리려고 하는 이런 욕구를 갖는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서 개선해가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 이제 우주 정거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주 정거장에 사람도 있고 우주 정거장에 이제 뭐 부품이 이제 뭐 마모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물건들을 필요로 해요. 그럼 이제 지구에서 그걸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아마존 포함해서 여러 그 기업들이 그런 우주 배송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책 주문하면 이제 뭐 드론으로 이렇게 집에다 배달해 주는 것건 뭐 기본이고. 자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이 책 읽고 싶어 그러면 아마존에도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외계인한테 물건 팔 사람들이 바로 아마존인 것 같아요. 우주 배송 사업을 더 연결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를 이분도 처음 이제 그 이해가 어려웠었지만 본인이 직접 이제 이 개발 현장에서 혁신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회사는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가 맞다 이런 확신을 가질 정도로 그리고 이 약간 혁신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책 속에 그 혁신의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것을 실제 실현하는 데까지의 과정들을 상당히 많이 여기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 소소한 어떤 팁, 뭐 재미 이런 거를 알고 싶다면은
뭐 이 책도 그런 부분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근데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맞는 얘기긴 한데 그리고 상대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 그 플랫폼 기업체들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넷플릭스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했지만 그 직원들 중에 수학 전공한 사람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다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인력 구성이 있어서. 문과라서 우리나라 그게 죄송합니다. 약간 그게 약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근데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혁신을 오랫동안 했는데 계속하면서 혁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상당히 부럽네요. 저도 같이 기업을 해본 입장에서 혁신 몇 번 하다가 저는 계속 지속 못했는데, 근데 지금 그 아마존을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마존하고 또 이제 구글하고 또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구글하면 뭡니까? 검색이죠. 아마존이 사람들이 그 검색을 할 때 아마존을 갖고 검색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나는 있대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요즘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쇼핑 같은 경우는 쇼핑은 뭐 네. 당연히 그렇죠. 쇼핑할 때는 우리나라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아마존 가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하고 구글이 이제 아마존도 이제 검색 시장으로 가고 있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구글이 망할까요? 누가 망해? 구글하고 아마존하고 경쟁하는. 그건 뭐 또 다르죠. 다른 문제. 그건 뭐 아니야 검색은 뭐 플랫폼 사업이면 당연히 뭐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는 뭐 차별화가 돼 있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네 개 회사가 지향하는 점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면서 지금은 각자 네 개 회사가 각자 이제 따로따로 이제 남들이 터치 못하는 독특한 상품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향점이 네 개에서 거의 비슷해지는 거야. 근데 뭐 나는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그걸 뭐 경쟁이라고 하면 경쟁일 수도 있는데 분야가 아직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은 좀 콘텐츠 중심으로 검색할 때 하는 그렇죠. 거고 이 아마존은 그 어떤 구체적인 상품 그거를 할 때 이제 하는 건데 지금 나는 그걸 뭐 그렇게 큰 경쟁으로 봐야 되나 질문을 바꿔보면은 그 아마존과 구글이 경쟁이 아니라 아마존과 애플과 구글과 페이스북이 앞으로 시장에서 생존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어느 게 가장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은 네 회사 중에 어떤 회사가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것 같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아마존이 그 네 개 회사를 압도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를 사야 되는데 사야 되는 그 관점은 게이트를 아마존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그걸 조금 더 이제 부연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아마존은 고객이 실제 제품을 살 수 있는 지금 비교한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에 애플은 조금 이제 하드웨어 제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회사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고객 DB에 고객의 정보가 다 들어와 있고 이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품을 제가 이 책에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한 6억개인가 돼요. 이 아마존에 지금 등록된 제품 숫자가 그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객과 연결돼 있다는 게 아마존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마존을 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유튜브 한 다음에 넷플릭스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비디오를 파는 거예요. 비디오 파는데 거기에다가 질문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마존을 통해서 구매한 적 있으시죠? 네, 있죠. 있지요. 있죠. 근데 오래전이지는. 뭐 오래전이든 간에 저도 있는데 구글을 통해서 구글에 돈을 주고 뭘 산 적 있어요? 그렇죠. 전 있어요. 구글. 샀다기보다는 구글에다가 광고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구글 광고.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서비스든 어떤 뭐 제품이든 간에 이런 층에서 봤을 때에 구글과 이 아마존은 같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아니 지금 나눠져 있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렇게 경쟁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현재로는 특성한 상품 있지만 우리가 이거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는 상품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나온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 지금 이제 넷플릭스가 첫 번째, 유튜브가 두 번째, 아마존이 세 번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근데 사실 구글에 들어가도 구글 쇼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지금은 분리됐지만 다 이제 경쟁의 지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이제 주된 관점이죠. 나는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딱 비교해서 예를 들면 20년 후에 누가 더 유리할까 하면 저는 아마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글은 이제 컨텐츠를 검색하고 그리고 주요 수입이 어쨌든 광고 수입이잖아요. 물론 이제 사업 다변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포탈이나 이 플랫폼 이런 쪽이 예를 들면 아마존이 구글 할 때 저기 뭐 검색할 때 이쪽으로 훨씬 많이 간다라면 여기서 광고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럼 광고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 회사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이 상품을 구매하는 이런 볼륨이나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생각하면 아마존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존 유리할 것 같고 궁극적으로 누가 돈을 버냐면은 베조스예요. 구글에서 베조스. 투자자.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베조스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야, 난